여기 영국인들이 극찬한 바로 그 문제의 한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는데요. Vegan and fermented foods are becoming a new trend, not just in Switzerland, but in Europe and across America. But this tradition dates back over 1,000 years at temples in Korea. I'm excited and very happy to be able to share this with people today. The Korean food I knew was mostly meat-based, and this was my first vegetarian Korean meal. I really liked the variety and the richness of the food.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올리버라고 해요. 평범한 10살 소년이에요. 하지만 3살 때부터 제 삶은 평범하지 않았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한국의 특별한 음식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팔꿈치 안쪽에 조그만 발진이 생겼어요. 봄철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엄마는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발라주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가려움증은 저의 모든 일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올리버, 긁지 마. 매일 밤 엄마의 다급한 외침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거든요. 긁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잠든 사이에 저도 모르게 긁게 되었어요. 아침이면 베개가 피로 얼룩져 있곤 했습니다. 일반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병원을 찾아다닌 횟수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는 약은 다 먹어보았어요.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얼굴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붉은 피부를 보고 놀리곤 했어요. 좀비 같아,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는 늘 화장실에 숨어 울곤 했어요. 때로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은 정말 끔찍했어요. 조금만 뛰어도 땀이 나면서 가려움이 배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제일 두려웠어요. 반 친구들이 제 상처투성이 몸을 볼까봐 화장실 칸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가려움에 잠을 설치는 저 때문에 부모님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는 밤마다 서로를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제 치료비로 휴가도 못 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지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옆자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솔직히 많이 불안했어요. 또 제 피부를 보고 놀릴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우는 달랐어요. 제 피부를 힐끔거리긴 했지만 곧 활짝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저는 항상 구석자리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가 싸주신 샌드위치를 꺼내는데 지우가 다가왔죠. 그의 도시락에서는 이상한 향이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죠. 이거 한번 먹어볼래?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지우가 도시락에서 갈색빛이 나는 동그란 음식을 건넸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재미있었고 씹을수록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났어요. 이건 연근이라는 식물의 뿌리야. 지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음식을 꺼냈어요. 꿀에 절인 듯한 갈색 뿌리였는데 처음 맛보는 신기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이게 바로 도라지라는 뿌리로 만든 한국 전통 간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 종일 극적거렸을 텐데 가려움이 조금 덜한 것 같았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지우는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이상하게도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교실에 퍼지는 향긋한 냄새에 이번엔 다른 반 친구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색깔 정말 예쁘다. 친구들은 신기한 듯 지우의 도시락을 들여다보았어요. 매일 다른 반찬이 나왔는데 특히 형형색색의 나물들은 마치 무지개처럼 예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이제는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올리버,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렴. 엄마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았어.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어요. 항상 빨갛게 부어올라 있던 볼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서 지후에게 물어보았지요. 지후야, 내 도시락 반찬들 말이야. 도대체 뭘로 만드는 거야? 신기하게도 먹을 때마다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거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한국 음식점을 하시거든. 특별한 건강식을 만드시는데 한번 우리 식당에 와볼래? 엄마가 어떻게 음식을 만드시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지우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식당을 찾아갔어요. 코리안 템플 푸드라는 간판이 보이는 조그만 식당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입구에 놓인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비로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우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앞치마를 두르신 모습이 우리 엄마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지우가 말해준 올리버구나 하시며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피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음식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재료로만 만든 음식이거든. 그러시면서 이런 음식을 먹고 피부가 좋아진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첫 번째 음식은 비빔밥이었어요. 동그란 그릇 안에 하얀 밥을 가운데 두고 알록달록한 나물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맛보고 나중에 다 비벼 먹으면 돼요. 지우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죠. 초록색 시금치, 갈색 고사리, 노란 숙주나물. 각각의 나물들은 제각각 다른 맛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다 같이 비벼 먹으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되었어요. 특히 도라지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천연 식재료의 깊은 맛이 밥과 어우러지니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른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장이 안 좋더라고요. 지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몸을 만드는데 요즘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만 먹으니 아버지는 제 치료를 위해 써보았던 모든 약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연고, 주사, 먹는 약까지.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고요. 지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약은 겉만 치료하지만 음식은 속부터 치료한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찰 음식은 오래전부터 약이 되는 음식이었어요.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연근은 혈액순환을 돕고 모든 재료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죠. 지후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엄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가 먹은 음식이 피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올리버는 이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천천히 우리 음식에 익숙해져 보는 게 어떨까요? 지후 어머니의 제안에 엄마는 놀라면서 그래도 되겠냐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지훈의 식당을 찾았어요. 한번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나는 더덕구이, 아삭아삭한 연근 샐러드, 부드러운 표고버섯전. 지후 어머니는 음식을 내오실 때마다 각각의 재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이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제 피부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지후 어머니는 계속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건 도라지인데 감기 예방도 되고 기침할 때 아주 좋아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연근은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붉은 피부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죠. 아삭아삭 씹히는 연근을 먹으며 신기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더덕은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준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아이들에게 특히 좋아요. 지후 어머니는 특히 자연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음식은 모두 자연에서 온 거예요. 산과 들에서 자란 것들이죠. 자연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거죠. 라며 말씀하셨죠. 저는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빨갛게 부어올랐던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이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달리기만 해도 온몸이 가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축구도 실컷 할 수 있어요. 땀이 나도 피부가 예전처럼 따갑지 않아요.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우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친구예요. 지우 도시락 덕분에 저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알게 되었고 그 음식들은 제 아토피를 치유해 주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에는 항상 웅크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가족은 지훈의 식당에 갔어요. 거기서 먹는 사찰 음식 덕분에 제 아토피는 놀랍게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죠. 특히 아버지는 이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큰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토피로 힘들어할 때마다 회사에서 나온 새로운 약을 가져오셨지만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효과는 잠시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시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오래 지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약으로도 못 고친 아토피가 음식으로 나아지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회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죠. 곧 출시될 새로운 아토피 치료제의 시험 결과가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제 방에 오셔서 오랫동안 침대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빠가 지금까지 팔아온 약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걸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것들에 대해 큰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어요. 가끔 지훈의 식당 메뉴판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답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더 어려운 길로만 갔을까? 그 주 토요일, 우리는 평소처럼 지훈의 식당에 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시는 건가요? 이 향신료는 무엇인가요? 평소엔 그냥 드시기만 하던 음식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셨죠. 특히 도라지차를 마시면서는 지후 어머니와 정말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주방 구경도 하시면서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신 것처럼요. 그러고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해.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대신 한국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 그래서 약이 아닌 음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 지훈애가 우리 올리버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는 안색이 창백해지셨고 고등학생인 누나 에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보, 농담이시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내년에 대학을 가야 하고 올리버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하셨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지후 어머니께 조언을 구했죠. 그러자 지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식당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특히 사찰 음식은 더 까다롭고요. 경험도 없으신데 갑자기 시작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우리 가족은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출근하듯 지훈의 식당으로 향하셨죠. 주방 한켠에서 앞치마를 메고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야채 써는 것조차 서툴러서 손에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셨고 날이 갈수록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제일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밤 한숨만 쉬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열정이 전해진 걸까요? 식탁에 앉아 한식 요리책을 보시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는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틈만 나면 영상을 보셨죠. 결국 어머니도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지훈의 식당으로 향하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앞치마를 메고 음식을 배우시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첫 도라지 무침을 지후 어머니가 맛보시더니 와,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답니다. 열심히 배우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런던 한인타운에 있는 한식당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였죠. 매물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이건 정말 기회야. 퇴직금을 모두 모아 계약금 5만 파운드를 준비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지불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만난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는 식당 주인인 척 속이고 계약금만 받아 달아난 사기꾼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기꾼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계약금은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했어요. 매일 아침 집 전화벨이 울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셨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모두 걱정하지 말고 기운내자. 어머니는 오래전 받으셨던 교사 자격증을 꺼내드셨어요. 그러곤 곧바로 근처 초등학교에서 파트타임 교사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누나 에밀리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녔는데 이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대학 등록금으로 가족을 돕고 싶다고 했죠. 누나의 말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훈의 가족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식당으로 초대해 주시고 한식 요리도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어느 날 지후 어머니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찰 음식 전문 스님이 런던을 방문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정관 스님은 한국의 사찰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분이셨고 특히 사찰 음식의 치유력에 대해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정관 스님의 특강이 열리는 날 우리 가족은 서둘러 세미나장으로 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심지어 BBC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강당 맨 앞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님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수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강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먹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먹지는 못하고 있죠.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토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토피가 생기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거죠. 스님은 사찰 음식으로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약초와 발효 음식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의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후 어머니가 우리를 스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제 아토피 이야기와 아버지가 겪으신 일들을 말씀드렸죠. 스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사찰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재료가 아토피에 좋은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심지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자연식 재료로 병을 고쳐왔다고 했죠. 정관 스님은 저희 가족에게 관심 있다면 템플스테이를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알아보셨습니다. 정관 스님이 계시는 백양사에 가고 싶었지만 정관 스님께서 한국의 다른 사찰들도 다 훌륭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검색하던 중 강원도 월정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고 주변 환경도 치유에 좋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나 한국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이미 사기 피해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사람의 한국행은 부담이 컸어요. 그때 누나 에밀리가 말했죠. 내가 모아둔 대학 등록금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난 사립대학은 안 갈 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지훈의 가족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월정사에 템플스테이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다행히 한 달 장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죠. 사찰에서 숙식이 해결되니 비용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학교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한 달간의 특별학습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는 지후 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정관 스님께 이메일로 저희의 결정을 알려드렸더니 매우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셨어요. 스님께서는 월정사도 좋은 선택이라고 하시며 사찰 음식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지역신문에서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아토피 치유를 위해 한국 사찰 음식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주시기도 했어요. 한국행이 결정되자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밤 사찰 음식 관련 책을 읽으시고 한국의 사찰 다큐멘터리도 찾아보셨습니다. 가끔 정관 스님께서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보시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특히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올리버, 우리가 겪은 시련은 어쩌면 축복이었는지 몰라. 단순한 식당이 아닌 치유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의 음식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음식으로 몸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후의 할아버지께서 마중 나와 계셨어요. 웰컴 투 코리아. 서툰 발음이었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저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출발 전 지후에게 배운 안녕하세요를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밝아지셨죠. 사실 지후 할아버지께서는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셨어요. 헝그리 하시며 이것저것 과자들을 카트에 담으셨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감사합니다를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연신굿, 굿 하시며 엄지를 치켜드셨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짜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한 할머니께서 저희가 짐이 많은 걸 보시고는 어디 가니?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가 준비해온 한국어로 월정사 템플스테이라고 대답하자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멀구나 하시며 가방에서 귤을 꺼내주셨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도 우리의 서툰 한국어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버스표 주세요라는 간단한 문장에 매표소 직원분이 활짝 웃으시며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가 자리로 배정해 주시며 마운틴뷰, 베리 뷰티풀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창한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봄을 맞아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옆자리 승객들이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창역에서 내려 월정사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택시기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손짓과 단어들을 섞어가며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월정사로 가는 길에서 기사님은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죠. 마침내 월정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어요. 절 입구에서 만난 스님께서는 영어로 웰컴 투 월정사라고 인사하시며 맞아주셨습니다. 지친 저희를 위해 특별히 저녁 공양도 준비해 두셨다고 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 고소한 현미밥, 그리고 묵은지 한 조각까지 정성이 가득했죠. 특히 끝에 나온 도라지차는 제 아토피에 좋다며 직접 달여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찰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4시 예불을 시작으로 도량 청소, 바루 공양, 주방일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죠. 특히 주방일을 맡으신 대한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도라지는 지리산에서 직접 캐온 거란다. 대한 스님은 도라지를 손질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야. 자연이 주는 것들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단다. 매일 아침 산나물을 뜯으러 다녔습니다. 취나물, 곰취, 참나물. 처음에는 이름도 몰랐던 풀들이 어느새 친숙해졌어요. 아버지는 각 나물의 효능을 공책에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발효의 과정도 배웠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은 물론이고 각종 장아찌와 김치까지 모든 것이 자연의 시간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발효 음식도 자연의 시간을 기다려야 제맛이 나지요.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훈의 식당에서 맛보았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2주가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매일 먹는 도라지차와 더덕구이가 제 몸에 신기한 변화를 가져왔나 봐요. 아침마다 괴롭히던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거울을 보니 붉게 부어올랐던 피부도 많이 가라앉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대한 스님께서는 매일 다른 약초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처음엔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맛에 익숙해졌죠. 발효식품도 많이 먹었어요. 된장으로 만든 국도 먹고 식혜도 마시고 스님께서는 이런 음식들이 제 몸 안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피부가 좋아지는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기록하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하시면서 음식 레시피도 꼼꼼히 메모하셨죠.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붉고 가려웠던 피부는 거의 나았고 더 신기한 건 제 입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깨달았거든요. 스님이 늘 말씀하시던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날 스님과 월정사 식구들이 배웅해 주셨어요. 스님은 저희 가족에게 도라지차와 약초 그리고 절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주시면서 영국에서도 잊지 말고 매일 도라지차 한 잔은 꼭 마시렴. 스님의 마지막 당부를 뒤로 한 채 저희는 길을 떠났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비행기에서 내내 식당 계획을 메모하고 계셨거든요. 템플 키친이라는 이름도 그때 정하셨답니다. 곧바로 식당 준비에 들어갔어요. 맨체스터 노던쿼터에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았죠. 공간은 작았지만 우리 가족의 꿈을 담기에는 충분했어요. 흰색 벽과 나무 가구들로 꾸미고 월정사에서 찍은 전나무 숲길 사진도 걸었습니다. 마치 작은 절의 한 조각을 영국으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업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매주 식품위생국 감사관들이 찾아왔어요.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발효 중인 장류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검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위생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온라인 리뷰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식재료가 의심스럽다. 발효식품이 상한 것 아니냐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댓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왔고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를 했죠. 조사 끝에 건너편 중국 식당 골든드래곤의 소유주 부부가 계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도 결국 중국 음식과 비슷하지 않느냐, 손님들이 우리 가게와 너희 가게를 헷갈려 한다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직접 그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찰 음식은 채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이며 중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셨죠. 우리 식당에도 초대해 연근조림, 도라지전과 발효나물 등을 대접했지만 그분들은 마지못해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죠.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되었지만 그 빈도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위생국의 깐깐한 검사 덕분에 우리 식당은 더욱 완벽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악플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을 유리창으로 오픈해 조리 과정을 공개하고 식재료의 원산지도 더욱 상세히 표시했어요. SNS에는 매일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발효식품의 숙성 과정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BBC 맨체스터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찾아왔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그걸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토피로 힘들어하던 제가 한국 사찰 음식을 만나 건강을 되찾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고 해요. 우리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촬영이 이어졌어요. 프로듀서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고 지훈의 식당에서 처음 사찰 음식을 만났던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템플 키친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제 피부가 좋아지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같은 아이인가요? 라며 놀라기도 하셨죠. BBC에서 음식으로 쓰는 치유의 기적이라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찰 음식의 역사와 철학도 자세히 다뤘어요. 정관 스님의 인터뷰도 포함되었고 월정사에서의 경험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식당을 찾아주셨어요.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에든버러, 리버풀, 런던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2~3시간을 운전해서 오시기도 했죠. 우리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희망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치유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날에는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말하다 보면 그분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긁지 않고 잠들어요. 병원 처방전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죠. 맨체스터 대학병원의 피부과 교수님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우리 식당과 함께 임상 연구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식당도 늘어났어요. 먼저 런던에 문을 열었고 그 다음은 에든버러. 5년이 지난 지금은 영국 전역에 5개의 템플 키친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토피 때문에 숨어 다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학교 축구부 주전선수이기도 하고 과학 시간에 음식과 건강에 대해 발표도 하곤 해요. 선생님께서는 진로 상담에서 옥스포드 의대도 고려해보라고 하셨지만 전 이미 제 길을 찾았답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지훈의 식당은 우리 템플 키친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옮기셨어요. 지후 어머니는 여전히 전통 한식을 고수하시고 우리는 사찰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주말이면 지후와 저는 두 식당을 오가며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 사찰 음식이 제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답하고 싶거든요. 우리 가족이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더욱 진심을 다해 돕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사찰 음식이 한 영국 소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아토피나 감기에 좋은 음식 알고 계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